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동입니다. 오늘은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 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는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모집을 하고요. 다음 주죠. 다음 주 10월 11일 월요일 0시서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죠. 예. 그렇게 모집을 하고 주식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 월요일서부터 모집을 합니다. 예. 주식 부동산 강의 패키지 강의도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모집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강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동영상 밑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약세장 언제까지 지속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뉴욕 마켓워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기술주 반등,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25% 상승했고 S&P 500은 1.05%, 다우존스 지수는 0.92%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위험은 지속 중이죠. 요즘 시장 분위기 강할 때 분위기가 아닙니다. 약할 때 분위기가 납니다. 아래의 서브 이슈에서 자세히 약세장과 강세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장이라는 증거는 환율은 119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는 94를 넘었습니다. 달러 강세라는 얘기죠. 보통 달러 강세면 주가가 안 좋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50%로 상승 중입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면 기술주한테 안 좋습니다. 1.7%를 넘어갈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애플이 정고점 대비 17% 이상 빠질지도 모릅니다. 항생지수가 거의 1%대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헝다발 부동산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어제 나스닥이 올랐는데 오늘 코스닥 코스피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더 영향을 받는 한국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제 나스닥은 올랐지만 그제 많이 빠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2% 빠지고 1% 오르면 그래도 빠지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도 선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 근접해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도 뛰고 있고 석탄 등 원자재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펩시라든가 스타벅스 이런 그 소비재 기업들이 계속해서 물건 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미국의 수요가 꺾이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오른 탓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 달러로 된 주식 등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CNBC에 출연해 나는 10월 18일 마감 시점으로 여긴다. 우리가 정부의 청구서를 갚지 못할 경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나오고 있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이 18일입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를 했지만 10월 18일을 넘기면 2011년도 부채 한도 협상 위기에 재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을 떴죠. 아무래도 얘네들 돈 너무 많이 풀어서 둘이 짜고 쇼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서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다른 나라들이 얘네들 4조 달러 패키지 하면서 아무도 반대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냐? 그러면서 미국채 던질까봐 쇼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긴 이렇게 쇼라도 해야 작년에 4조 달러, 올해 4조 달러 합쳐서 8조 달러를 찍어내도 다른 나라들이 예산안 통과되었을 때 환호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환호할 일입니까? 미국의 돈이 휴지가 되는데 4조 달러 패키지 통과되면 이번 위기는 그냥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시장이 환호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꼭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적자는 어느 나라의 흑자입니다. 그래서 미국만이 현재 이제 소비해 줄 수 있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4조 달러를 만약에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거 쓴다고 했을 때 결국은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을 소비를 해주고 다른 나라가
수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경제의 GDP는 올라간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약세장을 반전시킬 변곡점은 부채 한도 협상이다. 18일 4조 달러가 통과되면 유동성이 풀릴 것이므로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1조 5천억 달러만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어쩌고 하면서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의 지속이라 약세장의 지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약세장과 강세장과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아주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패턴 인식을 통한 추론입니다. 인간의 자연선택설, 적자생존은 패턴 인식이 뛰어난 이들만 살아남게 했죠. 5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는 눈이 많이 온 후에 발자국을 가지고 이것이 맹수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일반 동물의 발자국인지 구별해야 살아남았습니다. 맹수의 발자국이면 얼른 도망가야 했죠. 그리고 발자국의 패턴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그 추론을 했고요. 찍힌 상태를 보고 언제 찍힌 것인지를 판단해서 최근에 찍혀 있다면 주변에 있을 것이니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이 아주 뛰어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겠죠. 이런 인간의 패턴 인식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는 수십만 장의 그림을 가지고 개, 고양이를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개와 고양이의 구분을 그보다 훨씬 쉽게 합니다.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얼굴 구분을 잘합니다. 같은 동양이라도 한국, 중국, 일본 사람을 95%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서양인도 자기들의 국가 구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장은 확실히 약세장입니다. 그러나 약세장, 강세장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몇 가지 패턴을 안다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세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악재가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약세장에서는 악재가 쉴 새 없이 터집니다. 부채 한도 협상부터 헝다발 부동산 악재, 인플레이션,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악재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빅스 지수가 20 이상으로 오릅니다. 빅스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요. 15 이하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스 지수가 15를 넘어서 20을 넘어서 가서 20 이하로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면 약세장이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스닥이 1% 이상 하락하기 시작해 자주 보인다라는 것인데요. 나스닥의 강세장 특징이 뭐냐? 이게 나스닥의 0%대 상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꾸준히 오릅니다. 물론 0%대 상승은 하락을 해도 0.99% 이하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0.7%, 0.5%, 0.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도 떨어지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0.3%, 0.7% 이런 식으로 1%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일 때는 오를 때는 1% 이상의 상승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강세장일 때는 1% 이상의 하락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 이상의 하락이 뜨긴 하지만 몇 달이고 어떨 때는 1년이고 간에 0점대의 상승과 하락으로 반복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장기간 9개월, 10개월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0.x대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0%대 상승은 항상 꾸준한 우상향이죠. 그런데 0.x대가 아닌 1%대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약세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나스닥이죠. 이거는 1%대 하락이 일어나다 마이너스 3%가 뜨면 확실하게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 시작이 되면 조그마한 악재에도 증시는 휘청되고 호재에는 별 반응은 안 합니다. 2% 빠지고요. 1% 상승하면서 꾸준히 우향합니다. 두 번째, 강세장의 특징입니다. 약세장과 반대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내려꽂을 뉴스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빅스 지수가 20 이하로 안정됩니다. 그리고 진짜 15 이하로 되면 진짜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스닥 0%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의 1%대 하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3%대 상승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나스닥 1%대 하락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강세장이 시작되면 주식시장은 악재는 작게 내리고 호재는 크게 오릅니다.
1% 빠졌어도 다음날 2% 이상 오르면서 강하게 오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 그제 2% 떨어지고 어제는 1% 올랐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첫 번째, 약세장에 진입하면 섣불리 매수하지 말자. 2% 떨어지고 1% 올랐다고 악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하루 올랐을 뿐입니다. 악재 하나가 봉합되었다고 약세장이 갑자기 강세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강세장일 때 섣불리 매도하지 말자. 강세장일 때는 악재가 있어도 떨어져도 조금의 호재도 크게 반등합니다. 세 번째, 내가 팔고 싶어 하면 오를 것이고 내가 사고 싶어 하면 떨어질 것입니다. 나와 반대로 하면 됩니다. 오를 때는 끊임없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하염없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0%대 상승이 나오다 나스닥에 1%대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계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계량화되지 않고. 그래서 전고점 대비 2.5% 떨어지면 10% 팔아야 하지만 내가 팔고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밸런싱은 인간의 감정을 거스르는 법칙입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떨어져도 올라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의 목적은 첫 번째가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크게 떨어질 때 그동안의 자잘한 손해, 그러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모두 메우는 데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이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10%씩 팔면서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재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일부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